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수백 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당대에 이 한양, 평양, 의주를 갔던 사양을 갈 때 종사관이라고 해서 뭐든지 그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근데 기록을 남길 때 그분들이 남긴 게 연행록이라는 우리나라의 문학 장르로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들을 남기게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 지낼 때마다 뭘 짓게 되냐면 시를 짓습니다. 어떤 시냐면 기생을 찬양하는 시를 짓죠. 이게 문제가 돼서 관직이 삭탈돼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도 있고, 또 이 시가 당대 최고의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시가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수도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안이요. 중국의 이제 당나라 때 수도입니다. 이 중국의 당나라 때 이 당시에 인구가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궁인야라고 해서요. 궁인야라고 해서 이 당시에 장안이라는 그 궁궐 안에 있는 궁인들이 죽고 나면은 한 곳에 묘지를 모아놨습니다. 그걸 궁인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궁인야가 우리나라에는 선현동이라고 일컬어진 거죠. 당시에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궁인야와 선현동을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작품 수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수백 편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 시를 보게 되면 당시에 기생을 바라봤던 사대부들의 시각도 알 수 있고요. 당시의 관점 중에 가장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가능합니다. 기생을 바라보는 것 중에 가장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오늘 대중 스타가 된 분들 중에 평양 출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양 문화로 사양, 이렇게 사신들이 갔던 이 평양 지역이,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신을 갔다면 중국에서도 사신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을 접대를 하거나 뭔가 공연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중의 한양보다도 평양에 누가 많이 생기냐면 이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나라 사신들도 지나가니까 공연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무덤은 후에는 기생들만 모여지는 무덤이 생기게 됩니다.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권필이라는 시인인데, 권필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시를 짓습니다. 연년 춘색 도항분이요, 하이 신장 초사군이네, 무한방혼 비불사하고 지금 이후 갱위운이네. 거친 무덤에도 해마다 봄빛은 찾아오고 꽃으로 단장하고 풀로 치마를 둘렀다. 이건 이제 묘를 묘사한 겁니다. 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아무리 돌보는 묘가 없더라도 그 봄빛은 찾아오게 된 마련이고요. 꽃으로 단장하고 풀로 치마를 두른 것처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의인화합니다. 이 많은 꽃다운 혼들 아직 흩어지지 않고 오늘도 비가 되고 구름이 되네. 아주 뛰어난 표현입니다. 그 무덤에 묻어있는, 그게 묻혀있는 그 차디찬 기생분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듯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시들을 시인들이 막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시를 보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죠. 나도 거기에 있고 싶다. 또는 이분들이 참 그 당시 뛰어난 분들인데 아쉽다. 뭐 이런 식의 시각들입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현동이라는 이야기를 여기 평양과 연결해줘서 아셔야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선현동이 지금 북한의 평양에 고운골이라고 해서 아직 고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 여기를 가보면 선현동의 흔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그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명칭이 있는 거 보면 당시에 그 흔적이 있지 않았나 할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선현동이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합니다. 이걸 통해서 평양기생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선현동을 시조로 남긴 시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현동 깊은 꼴에 중총이 누루하니 천고 향원이 누구누구 묻혔도다. 인생이 죽을 작시면 예와 묻혀 어떠하리. 이건 앞서 한 거가 좀 다릅니다. 내가 선현동에 가보니까 그 무덤들이 아주 겹겹이 쌓였다는 거죠. 천고의 향원이 그 오랫동안 천년 동안 있었던 혼들이 누구누구 묻혀 있는데 이 인생이 죽을 거라면 여기서 묻고 싶다. 어떤 풍류를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게 당시에 그 고금가곡의 시조 중에 한 편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평양을 이야기할 때 관기학교 또는 노래세자라고 해서요. 옛날에 그 평양 방금 아까 드린 것처럼 사신들이 갈 때 접대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방의 형태보다 더 크게 집중적으로 기생을 양성했다는 거죠. 저기 보시면 저기 스승처럼 생긴 가운데 있는 분이 여긴 어린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애띤 모습이죠. 6살, 7살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좀 조사해 보니까요. 당시에 평균 신장이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8, 9살 정도는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난로만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모든 자세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이후에 있는 사진인데 조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스승이 이제 그 여자 스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 스승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거와는 다르게 악기를 놓고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 중에 이제 채색된 사진인데 칼라 사진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 칼라 사진이 아니라 인화를 할 때 흑백을 붓으로 그림을 이렇게 색깔을 입혀서 인쇄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칼라 사진은 아닌데요. 앉아있는 모습 보면 아시겠지만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기생학교 생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평양 기생학교입니다. 앞서 제가 그 사신들이 지나가면 접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통이 일제강점기 때도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동강의 뱃놀이가 당대 최고의 놀이였으니까. 그럼 대동강의 뱃놀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배 위에다가 술과 안주를 싣고 배를 노젓는 사공이 타고요. 그리고 그 손님이 타고 기생이 타셔서 가다가 술 한잔 맞고 노래 듣고 거기서 간단한 춤을 추고 해가 질 무렵까지 놀다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방해하는 사람은 없고요.